하시던지. 안녕하세요, 미식범입니다. 오늘은 효창공원에 있는 엉금집을 다녀왔는데요. 일요주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2주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영상은 폐기하려다가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3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맛, 두 번째는 업장에 대한 규정 서비스, 세 번째는 사장님의 장사 마인드. 이 3가지로 제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느낌이랑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시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4인 파티로 방문을 했고 가게 정보는 어느 유튜버분이 올렸었다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오픈 20분 전쯤에 저는 도착을 해서 영상 촬영 허락을 받았고요. 인테리어나 식기, 메뉴판, 술 냉장고 등을 구경했습니다. 1인 업장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요. 1인 업장을 운영하시는 스시집 또는 술집을 꽤나 많이 다녀봤기에 1인 업장의 경우 서비스가 살짝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 영상을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맛집 관련 채널인데 맛부터 얘기해야겠죠? 첫 번째 파트, 맛입니다. 한 줄 평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3만원이라는 가격은 대중적이나 맛은 대중적이지 않다. 이게 저희 팀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음식 맛에 대한 얘기는 업장 내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사장님이 맥주를 들고 오셔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하하호호 했으며 음식이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계산하면서도 하하호호 분위기가 좋았고요. 피드백 달라고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 2차로 간 용문갈비에서 소맥 한 잔 더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스타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왔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달고 짜고 시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음식 관련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음식은 최대한 남기지 않습니다. 조리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다 먹고 그 의미를 최대한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최대한 다 먹었고 나머지 3분은 음식을 꽤나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용문갈비 간 것. 첫 번째, 카이센동. 연어, 아카미, 새우장 등이 올라갔는데 새우의 경우는 살짝 내장에서 비릿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는 새우장의 매력이라 생각을 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나 아카미도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리가 매우 달았습니다. 역시나 저는 다 먹었고 다른 친구들은 남기거나 새우장은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다른 할 말은 따로 없어요. 다음은 마파두부입니다. 한국식 마파두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약간 된장국 같기도 했고 고기의 감칠맛은 올라오는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통후추를 갈아 올려줘서 그 향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앞전지를 얇게 썰은 거인 듯 했는데 그냥 무난한 맛이었어요.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서부터가 꽤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굴, 미역, 초절임이라고 해야 하나? 매우 짰습니다. 재료랑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굴 특유의 향을 날려줄 정도로 아주 짰습니다. 취향이 안 맞으면 타바스코를 섞어 먹으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타바스코 향만 났습니다. 시큼하고 살짝 매콤함이 짠맛을 가려주는 거죠. 뇌의 착각 같은. 그나마 뿌려 먹는 게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미역 식감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음으로 치킨과 샐러드가 나왔는데 그냥 치킨과 샐러드예요. 치즈가루 위에 뿌린. 블로그에 슈렉국이라고 써놨던 바질 짬뽕입니다. 바질 국물에 베이컨, 양파, 버섯 같은 게 들어갔는데 바질 특유의 향이나 맛은 있지만 역시나 베이컨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몰라도 짰어요. 그나마 장점은 버섯 향이 그나마 잘 났다는 거? 이것도 크게 평가할 게 없었습니다. 문제의 개우소스 파스타. 메인 요리를 4명 중 3명이 다 남겼습니다. 보통 파스타 첫 점은 돌돌 말아서 먹잖아요. 한 입 딱 먹자마자 다들 눈빛 교환을 하는데 짜다는 것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설렁탕에 천일염으로 간을 좀 하다 보면 짠맛이 거의 안 나다가 계속 넣다 보면 갑자기 미친듯이 짜지는 느낌? 그 정도의 짠맛이었습니다. 그 짠맛에 개우소스의 고소한 맛도 죽었고요. 살짝이나마 있을 법한 개우소스 비린맛도 저런 짠맛이면 죽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두 가닥씩 말아서 술과 함께 다 먹기는 했고요. 용문갈비에서 물 3잔을 연속으로 먹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 먹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마지막 딸기 샤벳입니다. 이건 꽤나 좋았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았다는 거지 특별한 맛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딸기 샤벳.
여기까지가 코스 요리에 대한 의견이고요. 술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밥집이 아니고 술집이라고 하니 그거 꼭 인지하고 가세요. 코스 느리다고 얘기하면 아마 제 인스타나 블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사케 관련돼서는 자주 먹고 다니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첫 사케를 닷사이 3구라는 아주 유명한 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업장가 13만원이면 서울에서는 가격이 꽤나 괜찮다 생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음식과는 전혀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건 닷사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 너무 깔끔하다 보니 간이 있는 음식에 묻힌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다른 술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이었죠. 화이트 와인 자체는 꽤나 맛있었고요. 이름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나온 코스 요리들이 미역 굴 무침이었습니다. 또 무쳤죠. 그 이후에 경주법주를 먹었습니다. 개우소스 파스타에 묻혔죠. 절대적으로 저기 가서는 사케 드시지 마세요. 사케나 화이트, 청주리는 거의 다 묻혀요. 그냥 증류주 위주로 드세요. 그나마 증류주라면 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가지는 못하니까 생각한 뇌피셜입니다. 파트 2, 업장에 관련된 내용,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1인 운영 업장의 한계. 1인 식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손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서비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왕인 듯한 위화감 조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규정들과 말씀하시는 멘트가 빡센 건 사실이에요. 손님 받기 전에 각 테이블에 물병 세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앉아서 대기하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3번씩이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바쁘셔서 전달해주지도 못하셨고 저희가 직접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 실제로 다른 테이블의 경우는 더욱더 늦게 물병을 받았습니다. 물은 그렇게 늦게 주시거나 안 가져다 주셨는데 술은 꽤나 빠르게 전달 주시더군요. 뭐 매출이 나는 술과 그냥 물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번째, 내로남불. 저희 4인의 경우는 보통 와인이나 사케, 위스키 등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방문했을 때도 3만원이라는 저렴한 느낌의 코스였기에 술은 그래도 여러 종류를 먹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도 사케, 와인, 청주값만 20만원, 위스키까지 하면 26만원, 7만원 정도가 나왔겠네요. 사케를 시켜서 가져다 주실 때 안내해주신 사항이 사케든 와인이든 시키더라도 1인 1주류 이상은 시켜줘야 한다 라는 제 안내였습니다. 뭐 어차피 더 마실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까요? 서비스적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지만 자기가 정한 규정은 꼭 지켜줘야 된다 라는 내로남불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걸 알고 계셨다면 적어도 인스타 멘트로 돈을 내고 간 손님에게 투더리 스머프, 니네 두 팀 때문에 오지마, 와도 안 받아, 반찬 투정하지 마라 같은 손님을 기만하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겠거니와 인스타 같은 것도 안 올리고 조용히 블랙만 했겠죠. 세 번째, 스피커. 투더리 스머프에 관련된 내용은 인스타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 관련돼서는 나와서 얘기를 했고 투덜거리는 부분도 스피커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안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피커가 꽤나 가까이 있었고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우리는 올드팝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크니 조금만 줄여줄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못 줄인다고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스피커 소리 하나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고 에이 뭐 사정이 좀 있겠지 라는 식으로 넘겼는데 다음 곡에서 오히려 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리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 요청을 한 번 더 하니 조금 줄여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티가 크게 안 났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크게 얘기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겠죠. 그 이후에 중간 브레이크 타임 같을 때 맥주 한 병 들고 오시면서 함께 짠하고 설명하시길 노래마다 크기가 달라서 세부 조절이 조금 어렵다. 노래에 따라 조절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냥 똑같이 들렸다는 거.
우리는 알겠다고 하고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하고 우리끼리 다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게 또 우리가 아주 시끄럽게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랫소리보다 목소리가 커야 대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한 번이라도 주위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스피커 부분은 타 블로그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비공개 상태이긴 해요. 우리만 제시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투머치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외에 타인, 그러니까 스피커 앞에 자리한 사람의 경우도 저런 피드백이 갔을 거라는 소린데 뭐 고치기는커녕 시끄러운 손님 안 받는다? 그 스피커 앞에 앉아서 식사는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노래 켜놓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파트는 여기까지. 파트 3! 사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저희에게 브레이크 타임 때 피드백 요청, 그리고 계산하시면서도 피드백 요청, 2번의 피드백 요청이 있었습니다. 4인 중에 3명이 음식을 남겨서 피드백을 달라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적어도 백종원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기는 이유라도 듣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용문갈비에서 피드백과 이것저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먹었던 날 저녁 6시 30분쯤 제가 정중하게 DM으로 피드백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건 제 인스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피드백과 그쪽이 생각하는 피드백이 많이 달랐나 봐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건지 참... 그 과정에서 조리법에 대한 얘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엄청 짰습니다. 그냥 피드백 할 때도 저렇게 표현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랬어도 뭐 똑같이 존심 상했겠지만 제가 어디서 업장을 할 정도는 아니어도 집에서 제 음식 정도는 해먹는 사람이고 조리법이나 요리 관련된 영상과 책도 많이 찾아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보단 당연히 못하겠죠. 하지만 저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어서 요리는 충분히 더 잘하실 거라 주제 넘은 것 아닌가 모르겠다 라고 표현도 했고요. 제가 한 얘기 정도는 고려해봐달라는 포지션으로 얘기를 했고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너무 좋은 편이어서 술 먹는 게 너무 좋았었고 다른 친구들의 피드백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는 답변은 단골 장사의 컨셉이다. 몇 번 방문 후 조언을 주면 깊게 받아들이겠지만 한 번 오신 분의 조언은 여기까지만 받겠다. 전 제가 하고 싶은 업장을 하는지라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시길래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당일 얘기가 종료가 된 얘기였어요. 그냥 좋게 끝나고 말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곤조가 조금 있으시네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죠. 한 4, 5일 전쯤 올라온 인스타 게시글을 저희 팀은 1월 27일쯤 확인을 했습니다. 캡처본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고 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DM 이후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였는데 해달라는 피드백을 해줬더니 DM 나눴을 때 포지션이 아니네? 해달라고 하질 말든지. 우리가 개진상 그룹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쓰지? 라는 우리 팀의 전체 의견이 좀 있었고요. 하지도 않았던 행동들과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왜곡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시더군요. 심지어 저기에 언급된 다른 팀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업장 내에서 밥 달라고 불평한 적도 없고 블로그에 코스 진행이 느리다라는 정도의 언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에 혼자 열폭해서 저렇게 글을 싸지르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해시태그 오지마, 와도 안 받아, 니네 두 팀 때문에, 배고프면 밥집을 가라, 그리고 위에 언급한 투더리 스머프, 전문가들 등장 같은 손님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글을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고 이 앞뒤 다른 그분의 행보를 좀 보셨으면 해서 저도 욕먹을 상황이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술집이지만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월세를 내는 주인이며 고심한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피드백은 원하시고 피드백은 해드렸지만 처음 온 손님의 피드백은 듣지 않겠다? 단골이 되면 듣겠다라고 하지만
블랙 처리를 해서 예약을 안 받겠다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면 된다. 어차피 저희도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마인드의 사장님이라면 저희도 거절을 하겠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음식 먹겠어요 이거? 프로 막 어우 진상들 이러고 계실 건데. 저한테 얘기하셨죠. 피드백 내용 기준으로 고쳐서 자기 가게 하나 차리라고. 네, 뭐 제가 가게를 차리지 못하니까 제 돈 주고 먹고 있는 거겠죠. 제가 전체적인 DM이나 인스타 댓글 모두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영상도 팩트 기반으로 정중하게 만들어냈고요. 예의 없고 거들먹거린 적 없으며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대한 제가 후회가 될 정도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더 예의 없게 뭐 쌍욕까지 박아볼걸 이라면서요. 없던 얘기 지어내지 마시고 본인의 길 열심히 엉금엉금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중한 표현이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딱 한 번 뒷부분부터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시원하게 싸지르겠습니다. 그만큼의 프라이드가 있는 음식이라면 피드백 아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잘 하시고 나서 규정을 정하시고요. 멋대로 운영을 하실 거면 기본적인 감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일일이 블로그 보면서 혼자 부들부들 대지 마시고요. 당신이 월세 내고 재료 사니까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그 월세 내고 재료 사고 하는 돈을 당신 주머니에 꽂아주는 사람이 손님이야. 손님을 저렇게 인스타에서도 기만하고 조롱하는 정도면 뒤에서는 얼마나 그러고 있을지 참 답도 안 나온다. 당신 돈으로 열심히 운영하시고요. 난 내 돈으로 당신 음식 먹었으니 내 멋대로 리뷰 작성했습니다. 절대로 영상, 인스타, 블로그 내릴 생각 없고요. 손님 기만 조롱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과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각자 갈 길 갑시다. 당신의 자유 인정해 줄 테니 우리의 자유도 인정 좀 해주라. 좀.